네,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윤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입니다. 02-6676-0321번 0321 전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볼게요.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실행하지 않으면 미래의 성공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미래의 확실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무엇인가를 실행을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특히나 이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또 객관적이고 정확한 또 정보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를 통해서 우리 이동주 대표님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요. 자,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언제나 여러분들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에 있어서 전화를 통해서도 이동주 대표 만나보실 수가 있지만 조금 더 빠르고 쉬운 고민 상담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 오늘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참여 방법 이지은 캐스터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오픈 채팅방 열려 있고요. 이곳에 들어오셔서 고민되는 내용 글로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SNS 메신저 들어오신 다음에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경 이동주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곳에 고민되는 내용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만나보실 부동산 물건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 도보 3분 초역세권에 법조타운, 교대역 등의 업무타운과도 가깝고 또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는 방배동 다세대 주택의 자세한 물건 정보 잠시 후에 부동산 정보통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속 시원한 부동산 컨설턴트 이동주 대표의 속 시원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용산 삼각지예요. 네. 아쿠르타워가 하나 있고요. 네. 응암동에 경남 아파트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네, 두 채나. 네, 두 개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하도 대책이 그쵸. 너무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대책들이라 네. 그래서 지금 하나를 임대사업자를 신청을 하고 두 가구를 가져가도 전망이 괜찮은 건지 네. 아니면 하나를 매도를 하고 네. 하나만 가져가야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다주택자분들의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아크로타워, 은평구 응암동의 경남아파트 두 채 보유하고 계시니까 두 채 진단 도와드리고요. 어떻게 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매도라는 게 좋을런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두 곳에 지금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암동이요. 응암동에서. 예. 그 응암동에 그럼 경남 아파트는 구입하신 지가 먼저 구입하신 거예요? 나중에요. 나중에? 예. 그러면은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요거는 한 6년 됐고요. 6년 정도, 예. 네, 저쪽 거는 한 분양받았으니까 한 11년 됐고요. 아, 그러면 11년 정도 됐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지역적으로 보나 단지면으로 보나 예. 사실은 용산이 훨씬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거주를 경남에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구입하신 지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뭐 일시적 이주택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해당이 안 되시고,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세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금을 조금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강구를 한다라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어떻게 세테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거주하고 계신 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용산 것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더라도 네. 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한 시점 있잖아요. 네. 사업자 등록한 시점부터 혜택을 주는 거지. 그럼 사업자 네. 등록 이전에 있던 그 기간에 동안의 양도 차익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혜택은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감동 경남과 용산의 아크로로 딱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네. 차익이고 뭐고 용산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항상 차익이 큰 거를 내가 비과세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니까 1주택이면은.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경남을 처분하든지 경남을 등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아. 근데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네. 이 거주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첫 번째, 네. 내 거주를 어디 가서 거주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두 번째,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하는 건 분명히 내가 용산께 또 분양받은, 이거 용산 거 분양받은 거니까, 그죠? 네. 훨씬 차익이 크고 내가 세테크를 못하면은 내야 되는 세금도 많잖아요. 네. 반드시 그걸 세테크를 해야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처분해야지 그럼 당연히 경남을 처분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용산 거는 1주택 9억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는 1주택은 또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공제 80%까지 해주잖아요. 네. 네, 그 혜택도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응암동 거를, 그러니까 용산으로 가고 이거를 새를 놓는 임대 사업을 놓으면 이걸 되겠네요. 등록하셔도 돼요. 예, 이거 등록하셔도 네.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경남 아파트가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를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은 네. 처분했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에는. 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매도든 임대사업자 등록이든 둘 중에 하나 신중하게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유하실 수 있는 전략, 매도 전략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저도 이주택을 가끔 일시적 이주택이에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살았어요, 두 개 다. 그런데 이거를 일시적 이주택을 이용해서 네. 활용해서 먼저 걸 팔고 그냥 낮은 걸 갖고 가야 될지, 네. 그다음에 낮은 게 더 가져가고 싶어요.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어서 네.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네. 먼저 주택은 꼭 거주를 했어야 하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채고요. 먼저 보유하신 곳은 어디고 나중에 매수하신 곳은 어딜까요? 먼저 거는 2015년도 방배 빌라예요. 네. 빌라 그거.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우미하우스. 우미하우스. 여기를 먼저 매수를 하셔서 보유 중이셨고 다음에 네. 매수하신 곳은 어디세요? 용산 더 프라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모두 진단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역시나 절세할 수 있는 방안 매도 전략 도움 드릴 거고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용산 거야 원체 유명한 거니까 다 알 것 같고 방배동께 지금 방배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 건물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그거 이제 4년째 됐어요. 이제 4년째 그 신축이네요. 15년도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15년도에 사실 때 몇 년 된 걸 사신 거예요? 그거 신축 샀어요. 새로 짓는 거를?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등록하거나 그러시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네.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그 2주택이시잖아요. 네. 자, 2주택이시기 때문에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어쨌건 용산 거를, 사실 용산 거를 마지막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럼 중심은 일단 용산에 중심을 둔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방배 거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사실 네. 방배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역 전체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쪽이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산권 산 지가 얼마 되셨다고 그랬죠?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 방배 거를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배 거는 3년, 2015년도에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거, 자, 보세요. 그럼 이거 1주택, 네. 용산 네. 1주택, 네. 그렇게 해서 합의 2주택이시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2015년도에 구입하신 1주택은 거주 요건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2015년도에 구입한 이거를 용산 거를 작년에 구입하신 건 2017년도에 네. 그죠? 그럼 2020년도까지 거주 요건이 없는 방배동 주택을 처분하실 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예. 그래서 그랬던 이 기간을 채워서 이걸 처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용산 거는 1주택으로 만드는데 네. 용산 거를 최종적으로 처분하기 전에만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용산 거를 처분하기 전에만? 그렇죠. 2년 거주 용산. 예. 그리고 만약에 용산 것도 작년에 사셨다고 그랬는데 네. 작년 언제 사신 거예요? 작년 6월 달에 샀어요. 등기를 언제 하셨어요? 등기를 6월 달에 했어요. 등기를 6월 달에 하셨으면 이것도 파리 대책 이전에 구입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거주 요건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잘 메모하세요. 네. 2020년까지 네. 방배동 거 처분. 네. 그러면 이제 용산계 1주택 되잖아요. 네. 이거는 거주 요건 해당 안 돼요. 파리 대책 이전에 구입한 거라. 예. 네, 이거는 그냥 나중에 1주택으로 비과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거 방배동 거 처분하시고 나면 이게 또 여유 자금이 남잖아요. 네. 이때 이거 처분하고 나서 다시 연락 주세요. 그 자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꾸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헷갈리시다면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정확한 결론 내드릴 거니까 전화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 고민 남겨주시고요. 026676-0321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쉽고 빠른 고민 해결도 가능하시죠. 오픈 채팅방 많은 사연 올라오고 있고요. 고민 연결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속속 시청자 여러분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올라와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분당 야탑 장미현대 23평을 매도하고 재건축 추진 중인 송파구 풍납극동 25평을 매수하면 어떨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분당에서 강남으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당과 강남이 딱 붙어 있다라고 딱 봤을 때 어느 쪽의 주택 시장이 더 큽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다 강남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지역을 팔고 큰 지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큰 지역의 재건축이라는 호재를 안고 있는 단지를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당연히 찬성, 잘 하시는 겁니다. 네,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 보여드렸고요.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님이 강북구 미아동 북한산 SK아파트 24평에 17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하는지 또 매도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북한산 SK아파트가 상당히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대단지의 규모와 또 우위신설 경전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격 형성이 되는 거에 비해 보면은 상당히 낮은 가격대를 구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근에 3년 내에, 3년 이내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50% 정도까지 가격 상승을 이뤄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다수가 있는데 대단지이면서 물론 경전철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역세권이란 말이죠. 역세권의 대단지가 가격 상승률이 다른 곳보다 높지가 않았다. 그 전체적인 가격이 낮았다. 이거는 이 호황기에도 그렇게 상승을 못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이런 큰 호황기가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또 이런 큰 호황장이 열렸을 때 마찬가지로 상승 여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언제 처분하느냐? 지금처럼 가격이 많이 올라가 줬을 때 처분하고 갈아타는 거죠. 사실상 지금 1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물론 내가 가야 되는 것도 더 비싸겠지만요. 이게 증명을 해준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올라갔는지를 증명을 해준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주택이면서 갈아타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훨씬 더 상승 여력이 높은 곳으로 갈아타시는 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갈아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명확한 답변 드렸습니다. 메신저 오픈 채팅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이렇게 질문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한경 이동주를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좀 더 빠른 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고민도 해결해 보실 수 있지만 이동주 대표의 명쾌한 강의도 역시나 이번 주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무료 강연 이번 주는 소액 분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0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자세히 풀어주실 건가요, 대표님? 네, 재테크에 있어서 세테크도 상당히 중요해졌죠. 특히 분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분산도 있겠지만 또 금액적인 분산을 통한 수익률의 극대화라는 그 장점도 있겠지만 위험성에 대한 분산, 또 안정성에 대한 분산도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재테크에 있어서 세테크가 정확하게 절실해진 이런 시기에서는요. 분산 전략을 통한 세테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테크만 잘하셔도요. 무려 20%에서 30%의 수익을 공짜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그렇게 가능한지 또 어느 지역을 그렇게 공략해서 그 높은 수익률을 새롭게 내가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세금적인 부분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미나에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참석해 보시면 도움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세미나 정보는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강연 소식 안내해 드릴게요. 소액 분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고요.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 026676-0321번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의 전문가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전화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저희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상담 채택이 안 되더라도 방송 중에 전화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의 고민 사연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동주 대표님이 체크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 고민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저 광명 뉴타운 4구역 네. 9.13 대책 직전에 매수를 해서 혹시 그 전망 궁금하고요. 네. 제가 너무 상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아,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좀 전문가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재개발 4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뭐 빌라인가요? 예, 이름이- 4세대 주택 빌라였었어요. 빌라 이름이- 영하이트 빌라. 영하이츠 빌라요? 알겠습니다. 9.13 대책 발표 이전에 매수를 하셨대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고점에 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으시대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 4구역을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실입주도 해야지 이 목적을 가지고 구입하셨던 거예요? 이 실입주를 할 생각으로 구입했어요. 아, 그럼 실입주 목적으로요? 네. 네, 그러면 잘 하셨어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주택 있으세요? 아, 예. 가밀 분양받았습니다. 아, 분양 받으신 게 하나 있고요? 아, 네. 어디 거요? 가밀지구 분양받았습니다. 아, 가밀지구. 예. 가밀지구도 잘 분양 받으셨네요, 그러면. 아, 네. 자, 광명뉴타운 4구역이 네. 이렇게 광명뉴타운 뭐 1구역, 2구역 또 5구역하고 해서 되게 대단지로 바뀌는 곳이에요, 이곳이. 네. 이곳만 해도 거의 한 10,000세대가 넘어요. 10,000세대가 넘어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또 뉴타운이 거의 한 뭐 20,000세대가 넘고, 물론 철산주공 재건축도 해서 새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면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4구역이면은 광명뉴타운 중에서 평지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럼 평지에 이 세대수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500세대 네, 정도 거의 한 되는 2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네. 2000세대 예. 이상이니까 2000세대 이상이 평지의 아파트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신주거타운을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너무 나중에 사서 너무 늦게 사서 정말 제일 비싼 가격 주고 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 기준은 뭐냐면 딱 내가 구입한 시점 있잖아요. 네. 구입한 시점으로 봤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게 개발이 다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개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4구역, 5구역, 1구역, 2구역 광명뉴타운 전체가 새 아파트로 바뀌어서 입주가 끝나려면 아직도 최소 7, 8년, 그러니까 완전히 입주를 전부 다 하는 전제 하에요. 예. 7, 8년 정도가 있어야 여기가 그야말로 새로운 타운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어떤 타운?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때가 되면 시간도 흐르고 시간이 흐른 만큼 물가 상승 반영이라는 것도 있고 또 주거 환경이 완벽히 개선되니까 당연히 지금 생각한 기준에서의 가격 상승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 상승을 이뤄낼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광명이라는 곳의 특징이 뭐예요? 광명이 서울의 일부 지역보다도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비싸요. 왜 그럴까요? 직주 근접이. 그렇죠. 가장 디지털 단지라는 완벽한 직주 근접에 또 광명에서도 광명 역세권 주변에 또 테크노밸리를 또 이렇게 조성 중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여러 가지 호재도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거주 목적에서 구입한 거 나쁘지 않으니까요. 너무 막 애타게 이렇게 막 마음 졸이지 마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그냥 꾸준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예. 그리고요. 네.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짧게 한번 물어보세요. 간단하게. 예. 장현지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흥 장현지구요? 네. 아, 시흥 장현지구를 뭐 때문에 보신 거예요? 아,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자, 시흥 장현지구는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시흥 네. 장현지구는 시흥시청이 있어서 그 시흥 내에서도 신주거 중심지로 바뀌는 곳은 분명한데 거기도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신 건 좋아요. 근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더 아쉬운 면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해지셨죠. 고민을 안고만 있으면 좀 정신적인 건강에도 해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민 날려보실 수 있는 번호 026676-0321번이니까 전화 주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요. 네. 송파구에 있는 거여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네. 저번 입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33층에 1층이 돼서 조합원인데 1층이 돼가지고 네. 그거를 보유해야 하나 매도를 해야 하나 해서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층수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네.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거여동에 네. 향후 전망은 어떤가 궁금하고. 네, 향후 전망과 함께 보유와 매도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송파 파크 센트럴 입주권 보유 중이신데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남의 유일한 뉴타운이죠. 그죠? 네. 네, 이거 거여 2-2구역이죠, 이게? 예, 2-2. 네, 이거를 받으셨는데 1층이라 아쉬운 거예요. 아쉽죠. 그 아쉬움 조금만 눌러 놓으시고요. 예. 조금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장기적으로요? 예,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자, 이곳이, 거여마천 뉴타운 중에 제일 1등이잖아요. 그죠? 네네. 제일 먼저 입주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2-1구역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이 2구역, 거여 2구역 전체가 잘 진행되다 보니까 마천에서도 지금 다시 지금 뉴타운을 진행하고 있고, 그죠? 네. 1구역, 3구역, 4구역. 그 또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강남에 여기는 우리가 지금 분양받으신 곳은 뉴타운이지만 바로 네. 아래쪽 조금만 내려가면 여긴 또 신도시가 있어요. 그죠? 예, 예. 위례 신도시, 북이례 신도시가 지금 이제 조성 중에 있고 이거는 뭐냐면 사람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한 8년 뒤, 10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이 노후되고 낙후됐던 곳이 완전히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예. 그러면서 신도시까지 조성을 마무리가 끝나면 신도시도 새 아파트, 내 뉴타운 조성된 곳도 새 아파트. 결국은 이 거여마천 뉴타운도 무슨 취급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신도시처럼 신도시 취급을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지금은 아직 저평가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도시화가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주거단지의 모습을 주거타운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가격 상승률이 어떠겠어요?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1층이라는 층의 단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역이 좋아지면서 내 아파트 1층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세요. 아, 그게 훨씬 더 이익이 크실 것 같아요. 아. 네, 잘 받으신 거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이때 그러면요. 예. 저기 그거를 제가 매도를 자, 여보세요? 한 가지 대안이라면은요. 네. 이게 가격이 움직여 줄 때 있잖아요. 네네. 1층이니까 난 1층이 너무 싫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1층에 대한 수요자도 반드시 있어요. 예. 왜냐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네네. 그때 이 단지 내에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저기 2-1이나 네, 저기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갈아타시는 거 괜찮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그때 그 시기 가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좀 나무 말고 숲을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보유 의견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그 성북구 장이동 참놀이 아파트 33평을 네. 12년째 실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 말에 와이프 명의로 월계중옥이란지 18평형을 네.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네. 예,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네. 월계주공 그 아파트를 양도세 지금 중과를 안고 매도를 해야 할지 네. 아니면 1년 정도 이후에 매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지금 현재 실거주 중인 네. 참놀이 아파트를 먼저 매도 후에 네. 갈아타기를 해야 할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매도를 해야 될런지 아니면 월계 주공을 양도세 중과하더라도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런지 매도 예, 타이밍 예. 짚어드리고요. 일단 장위 참누리 실거주 중이시고 월계 주공까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계주공을 구입하신 지 1년 정도 되신 건데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달 그 9월 아. 28일 날 잔금을 치렀고요. 아, 얼마 안 됐네요. 예, 며칠 안 됐습니다. 네, 네. 근데 벌써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저기 2억 1천에 매입을 했는데 네. 최고 2억 8천까지 음. 어제 실거래가 있어서 네, 네, 네. 그게 이제 내년 이후까지 그 가격을 유지할지 예, 예. 그게 뭐 보장도 좀 없는 자,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볼게요. 물론 단기간에 네네. 금액이 많이 올라서 내가 네. 이걸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도 고민스러운 건 맞아요. 예,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굳이 팔아야 될지도 또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 거주하시는 참누리는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가져가시고요. 예예. 왜냐하면 장인뉴타운이 바로 옆이잖아요. 예. 새로운 그렇습니다. 주거타운으로 바뀌는 곳이에요, 여기는. 예. 참누리는 계속해서 시너지를 얻고 새 아파트랑 같이, 새 아파트 물론 가격의 격차는 발생을 하겠지만은 네네. 새 아파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누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꾸준하게 흐름을 타줄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보유. 그리고 월계는 예. 왜냐면은 네네. 사실은 단기간에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은 이 네네. 지역의 가장 큰 호재라면은 뭐냐면은 특히 참누리 아파트도 마찬가지 해당이 돼요. 동북선이 네네. 이쪽으로 쭉 지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참누리 앞에도 동북선 역 들어오고 월계역에도 예. 동북선 역 들어오고 그죠? 네. 그럼 여기 이 동북선 여기 이 지역에 왜 좋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물론 네. 이 동북권에 우이 신설 영저철이 들어서면서 집값을 생각보다 많이 안 끌어올린 그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동북선은 예. 우이 신설선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왜냐하면 주요 그 주거 타운과 함께 학군이 있는 곳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뉴타운 예. 지역을 연결하면서 이게 도심권으로 예. 20분이면 진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개통 효과가 상당히 크게 반영될 곳이 동북선이에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예. 물론 이거를 지금 당장 양도세를 내고 그러면 양도세 세금을 다 뺏기는 거잖아요, 지금 오른 거를. 예, 50%니까 반 그렇죠. 가져가는 것보다 근데-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미 그 계약을 언제 하셨다고 그랬죠? 계약은 8월 22일 날 했고요. 8월 22일 날 계약하셨으니까 이거 임대사업자 네네. 월계주공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은 그 예.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보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 계속 그 2주택자로 남아 있는 게 이거 임대사업자 없어요. 등록하시면 이거 그냥 1주택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몰랐네요. 제 생각에는 이거 등록해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좀 길게 보세요. 투자는 좀 길게 예, 여유 있게 예.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 예, 세테크까지 알겠습니다. 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좀 기분이 좋아서 매도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보유 의견 두 군데 모두 진단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이동주 대표 명쾌하고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쉽고 빠른 고민 해결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에 글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여러분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오픈 채팅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천 송내동의 레미안 어반비스타 다음 달 분양 예정인데 투자처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부천 송내동의 송내동이요. 송내동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1호선 역세권 쪽인 것 같은데 중동 역세권 쪽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천에서 분양을 받겠다. 이건 무엇을 보고 분양을 받으시는 거냐면 부천이 주로 이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심과 함께 신도시라고 해도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밀집된 곳이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신도시다 보니까 많은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지역 내 새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항상 존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새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이고 또 수요 집중 현상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즉 내가 이걸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는 반대를 하지만은 분양을 받아서 내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건 좋은 거거든요. 네. 분양 받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니까요. 청약 조건이 되신다라면 분양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 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영등포구청역 현대홈타운 31평형을 2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이걸 매도하고 영등포 시장역 쪽 재개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다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영등포 구청에 있는 현대홈타운이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세권이면서 단지도 제법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저평가냐 아니면 가격이 조금 낮은 그런 단지냐에 대한 의견이 분명한데요. 이렇게 딱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평가라고 보기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은 주거 단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주 목적에는 적합하지만 내가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라면은 영등포 지역에서 뉴타운에서 개발해서 새로운 아파트, 즉 새로운 영등포의 고가 주택 시장을 형성하는 곳이 바로 영등포 뉴타운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갈아타는 건 투자 수익률에서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등포 홈타운보다는 뉴타운의 재개발 지역에 조합원 입주권을 획득하신 거를 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시는 갈아타기 전략 실행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옥수 삼성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중 한 곳을 매수할 생각인데 어디가 더 나을지 의견 궁금하다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옥수동, 강남을 바라보고 있는 옥수동이냐 네. 아니면 실제 강남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옥수동은 아무래도 그 지리적 입지적 특성상 강남의 대체 주거지는 아닙니다. 대체 주거지는 아니지만은 강남의 접근성을 좋은 접근성을 갖춘 대안이 되는 주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또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이야기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개발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강남의 접근성 좋은 곳. 이것이 과연 강남 내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보다 더 나을 것이냐.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개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고 개발의 가능성과 함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강남의 나홀로 아파트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거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나홀로 아파트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현재 시점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남의 나홀로 아파트들도 사실상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개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개발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누가 더 가치를 높은 가치,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냐? 당연히 개발의 가치가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채택이 안 돼서 아쉬우신 분들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2-6676-0321번 다음 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목동 신시가 12단지. 네. 예, 거기 앞으로 있어도 전망이 있을란가, 안 그래 매도해야 될란가 싶어가지고. 보유 중이시고 어머님 예, 여기 거주도 하고 전에 계세요? 안전진단 걸리고 나서 그거는 별로 안 올랐다 그래 돼요? 알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가 강화되고 나서 이제 별로 안 예.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목동 신시가지 12단지고요. 대표님 여기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2단지 갖고 계시네요. 예, 네, 이거 말고 보유주택 또 있으세요? 없어요. 팔아봤어요. 팔아버렸어요? 예, 이거 지금 1주택 남으신 거예요?
예,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잘 요새는 겁이나 사도 못 하고. 그럼 이거 잘 지키면 되죠. 아, 그거 괜찮습니까? 네, 이거 잘 지키세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자, 최근에 목동 단지 중에서 목동에 14개 단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른 2개 단지가 있어요. 예. 그게 11단지하고 12단지예요. 두 개 많이 올랐습니다. 예, 왜냐면 예. 우리가 이 목동 단지가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목동이 비싼 이유. 예. 강남처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게 14개 단지가 대규모 재건축이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비싼 거예요. 그죠? 그런데 11단지하고 12단지가 물론 이 평수가 이렇게 정해진 그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지분율로 따지면 14개 단지 중에 지분율이 제일 좋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의 호재를 만났을 때는 지분율을 따질 수밖에 없고 가장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2개 단지가 가격 상승이 높았던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신정 차량 기지가 있거든요. 이 신정 차량 기지가 있어요. 양천구청역 있는데 예. 이거를 인천에서 지금 청라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인천에서. 예.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그쪽에 청라지구 2호선을 연장시키려고. 예. 그러면 이 차량 기지가 복합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예. 여기가. 그리고 또 아직 좀 시간은 물론 오래 걸리지만 이쪽에 호재가 너무 많아요. 여기 목동 경전철도 이렇게 12단지 앞으로 지나가요. 목동 경전철도. 그러면 지금은 양천구청역만 이용하지만 경전철까지 들어오게 되면 경전철,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죠? 예. 그 시기가 여기 재건축 시기랑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이런 대형 개발 호재가. 그래서 지금 내가 특히나 또 하나 이 서남권 주거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가 어딥니까? 그러면 당연히 목동 지역이 목동의 신시가지 단지들이에요. 목동 아파트 단지들. 왜냐하면 개발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왜 개발뿐만이 아니라 가장 주거지에서 특히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고 확실한 테마인 학군 있잖아요. 학군. 학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가지고 있는 거 다른 거 팔아서 좀 속상하신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신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남아있는 것도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지키면 나중에 이게 또 효자노릇 탈 거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세요. 지분은 한 얼마쯤 줍니까? 그냥 끝까지 그냥 이거 지킨다 생각하세요. 지분. 네, 어머님 뭐 걱정할 만한 아파트가 아니라서 보유 의견 정리해드리고요.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상담 이후에는 부동산 물건 소개해드리는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동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